자, 오늘 9월 모의고사 이제 처음으로 연달아 A, B형 1 시간 반씩 시험 봤습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할 텐데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금방 그죠? 종이 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차시 다음 시간부터 교육학부터 이제 같이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찍 와야 되니까 중간에 뭐 배고프면 간식거리 좀 준비해 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하시고 어 이렇게 인제 3 시간씩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좀 마지막에는 좀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난이도 자체가 쉬운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 어쨌든 오늘 A, B형 각각 시험을 인제 처음 응시했는데 소감이 궁금하고요. 뭐 사실 그동안 인제 A형은 정시험을 계속 저하고 참석을 하신 분들은 매주 이렇게 실전처럼 1 시간 반씩 시험 봤기 때문에 이제 뭐 B형까지 보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요렇게 매주 시험이 진행이 되니까 고렇게 아시고 어 회독 혹은 학습 준비를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답지 나눠 드리기 전에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그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오늘은 뭐 너무 힘들어서 다 쓰러지셔서 그냥 바로 주무시나 어쨌든 이 제가 내드린 문제들은 복습을 꼭 하세요. 응?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별개로 따로 놓고 본인이 인제 원래 계획한 수업 진도 뭐 그 이론 진도 나가지 마시고 오늘 맞추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인제 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암기 복습을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문제 그대로 풀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9월 모의고사 1 주차하고 2 주차에 냈던 게 우리 이번 시험에 그대로 리드하고 아르라메하고 그리고 그 가드너 지각 고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인제 시험 문제 나온 거 특히 인제 지문에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복습을 철저히 못 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 본 것 같은데 또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그냥 가볍게 문제로만 워밍업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풀었던 것들 특히 내가 틀린 거 이런 걸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고 아는 것들이야 인제 확실히 아는 거니까 그죠? 좀 더 틀린 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육과정 문제부터 쭉 나가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22년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는 15 년과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제 그렇게 A형, B형에서 각각 문제 2 개가 나갔었는데요. 일단 1 차적으로 가장 기본은 이런 것들이죠. 뭐 간단하게 암기 잘 되신 분들이야 확실하게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과정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중점으로 좀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답지 좀만 이따 놔 주세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목화의 큰 틀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요 그림은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저희 강론수 앞에 있는 고 내용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하얀 두 번째 줄에 있는 창의 융합, 시각 소통, 공동체, 심리적 감성 그리고 기억이 지금 가로쳐 있는데 특히 요게 15 년과 이제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관련된 문장들이 교수학습이나 평가 쪽에 들어있는 문장은 그런 것들을 외우시는 게 성취 기준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랬을 때 뭐 감성도 심리적 감성이 예전보다는 좀 더 강조했죠. 이것 때문에 인제 체험에서 미적 체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고런 것들하고 인제 기억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각 소통이나 창의 융합 같은 경우는 15 년부터 계속 중요하게 가져온 거니까 공통되는 거는 사실은 쪼끔은 인제 중요도를 낮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론에 나와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인제 교육하고 연관되는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인제 우리는 그죠? 특히 미술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기억, 심리적 감성, 창의 융합, 시각 소통, 공동체 관련 요소들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답지 보시면은 인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실수만 하지 않고 요목하면 확실히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저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요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용 체계에 대한 암기를 하실 때
자 요런 것들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인제 수식구로 꾸며 주는 거니까 얘는 암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핵심 아이디어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가로친다면 인제 내용 요소의 범주에는 우리가 인제 작년이었죠? 네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요게 나왔었죠. 지식점 이해하고요. 과정점 기능하고 가치점 태도 그죠? 우리는 강론서를 보면은 요 밑에 항목이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고런 부분에도 인제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들, 용어들이 가로치게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서 자 기본적으로 내용 체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표를 암기하실 때 가장 큰 틀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인제 내용 요소에는 각각의 범주 3 가지가 있고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죠. 저는 요 내용 요소들도 암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 요소들 어떻게 작품을 제시하고 내용 요소 부분들을 가로를 친 상태에서 이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작품의 표현 특징을 서술하라." 요런 것들이 인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개요 설명만 들으세요. 요 2번 같은 경우는 인제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이 나왔을 때 제발 의심을 품거나 회의를 갖지 마시고 '쉬운 거는 쉬운 대로 가자.' 다만 쉬웠는데 혹시라도 어떤 요구에서 내가 혹시 놓치는 게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난이도 자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쉬운 걸 냈지?'라고 자꾸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게 되시면은 답이 꼬이는 거예요. 자 요거는 22년 개정 교과서 도판들에 나와 있는 회화 기법들입니다. 뭐 도판을 봐서는 잘 모르겠으나 요거는 도민게스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미술사적 지식에 보시면 데칼코마니를 창시한 사람이었죠. 일단은 그래서 도판도 여기 나왔어요 일정. 네. 도판이 뭔가 처음 보는 형상인데 그림 같지는 않고 그죠? 자 가는 에른스트인데 뭐를 막 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체라고 돼 있네요. 요런 것들 잘 보시면 이제 캔버스에 유체로 그린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는 인제 설명입니다. 뭐 요즘 잘 나오는 항상 인제 단골로 나오는 유형이 대화 형식을 제시를 하죠. 교사와 학생 대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 그 신입 교사와 그죠? 그리고 인제 선배 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성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은 그냥 대체로 가로치기나 밑줄 잘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현대사회에 적용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알아보자 해 놓고요. "가가 기이하고 낯설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밑줄 "서로 다른 두 대상을 한 곳에 배치 낯설음을 유도한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의심할 필요 없이 대페이지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 "나는 어떤가." 하니까 뭐 "사자 같은 동물이 자전거 바퀴 같은 형태와 결합되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붓으로 그린 것 같지는 않다." 하니까 뭐예요? "유리 위에 물감을 바르고 그 위에 종이를 덮어서 문질러서 완성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칼코마니는 가장 일반적이고 뻔한 데칼코마니는 종이 위에 물감을 짜고 이미지를 그리고 반 접어서 마르기 전에 찍어내는 건데 그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나머지는 또 요 방법도 있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 역시 의심할 의지 없이 데칼코마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쉽게 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메타버스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7-8 월 달 문제풀이 하신 분들은 꼭 외워라 하면서 인제 메타버스의 4 가지 요소를 설명드린 것까지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 교육학에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22년 개정 교과서에 보시면 메타버스, NFT 그죠? 그리고 인제 각종 가상 세계에 대한 기술들 요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집에 가셔서 인제 공부하세요. 우리 그 QR 마크에 대해서도 각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한 드디어 교과서까지 나왔습니다. QR 마크 아시죠? 뭐 그게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까만 점들만 찍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각각에 해당되는 명칭이 있고 요 영역이 있어요, 용도가.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최근에 시험 나온 것들 보시면 이제 요즘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은 인제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다시 드렸어요. 교사의 메모. 자 역시 또 잘 나오는 거 교사가 인제 뭔가를 메모를 한 그러한 흔적,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써 놓은 거에서 인제 질문을 합니다. 메타버스 기술 관련된 이 연관된 기술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그리고 증강현실. 제가 지금 가로한 게 뭐죠? 가로 빨간색으로 친 거. 메타버스의 기본 4 가지 요소 중에 3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 그래요?
나머지 하나는 가상 세계라고 해요. 이게 메타버스의 네 가지 요소라고 교과서에서 몇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3개 제시하고 여기다 가로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가상현실 적는다는 거지 가상 세계를 적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답은 아니고요.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가상 현실 적지 마시고 가상 세계를 적어야 되는데 또 희한하게 증강현실을 또 빼놨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리지. 가상 현실을 적으면 틀리느냐? 틀려야죠. 교과서에는 전부 가상 세계 돼 있는데. 이런 거 자꾸 '한번 써 볼까?' 하고 의심을 품지 마시고요. 그거 써 보시면 뭐 시험장에서 한번 검사 맡아 보려고요, 틀렸는지 아닌지. 그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4 가지 요소 외우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상 세계예요, 나머지 하나는. 됐죠? 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거울 세계란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인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한 것으로 디지털 트윈으로도 불리는 게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일상을 찍는 거죠. 개인의 일상을 계속 웹사이트에다가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 요즘 굉장히 아주 핫하죠. 가상 현실 여기서부터는 인제 VR, AR 그리고 MR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인제 얘네들이 워낙 단골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인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 근데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뜻에서 좀 나아가서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은 어렵지만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상 세계 속의 사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가 VR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특징은 다 아시잖아요. 요거 인제 같은 맥락에서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증강현실은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이 자유롭지만 요거는 반대네요. 어렵는데 얘는 자유롭고요. 대신 얘는 또 가상 요소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네요. 얘는 있고요. 증강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요런 것들도 이제는 좀 요 두 가지가 워낙 기본이지만 이제 단순한 개념과 특징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저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이 힘들다, 자유롭다.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장점을 합쳐 놓은 게 혼합현실입니다, MR. 자, 이 혼합현실과 요 5 번은 이제 아직 안 나왔고 물론 인제 우리 미술과에서는 사실 예전에 가상현실 한 번 나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근데 지금 인제 22년 개정 교과서를 쭉 보시면 이 MR과 그리고 얘가 뭐죠? 결국 여기는 핵심이 확장. XR이죠. 확장 현실. 이 XR에 대해서는 인제 교과서 몇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구분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상과 증강을 합한 게 혼합 현실인데요. 얘까지 죄다 합한 게 XR이라 보시면 돼요. 확장 현실. 알겠죠? 혼합 현실은 뭐다? 가상과 증강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자, 얘는 참여자의 물리적 이동도 가능하고요. 가상 세계와 사물과의 상호작용도 가능하고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혼재하는 시점을 구현한 가상 환경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AR, VR. 장점 다 갖고 있다고. XR은 요 세 개를 다 합쳐 버린 거예요. 이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형 보통 요런 말을 쓸 거예요. 초실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경험과 몰입감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이 아주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다 해서 확장 현실. 그래서 XR이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뭐 나올 거라고 대비를 했던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 지금 22년 개정 교과서 보셔야 돼요.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어? 제가 올해는 교과서 분석을 예전만큼 그렇게 자세히 못 해 드린 이유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런데 교과서 분석 제가 필독서 분석반 때 기본적인 거 몇 개는 이렇게 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교과서에서 그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0 페이지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외울 챕터해서 외울 부분은 불과 한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죄다 버리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요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우리 일반 그죠? 상식 선에서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증강현실 중에서 인제 콘텐츠의 구조 이해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AR은 단말기에 카메라로 보이는 이미지 위에 자, 그 이미지 위에 가상의 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기술을 트래킹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트래킹? 트래킹. 처음 들어봐?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트래킹 처음 들어보세요? 트래킹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비추는 거를. 아 그냥 쏜다 그래요? 쏘기도 하죠. "저기다가 딱 대봐." 그러면 그 트래킹이에요, 트래킹.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전시장 가면 요즘엔 전부 다 모바일로 트래킹하죠. QR 비추는 게 트래킹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처럼 다음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트래킹할 이미지를 비추면 바로 객체가 나타나는데 이때 얘가 증강현실 객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비추면은. 이게 증강현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트래킹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요 4 번까지만 보고 답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미학 파트가 올해 나올 차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경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순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최근에 미학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말 골고루 내는 게 확실하게 우리 마지막 재작년 문제로서 확인이 됐어요. 그때 그 문제가 실제로 4 점짜리지만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요소들을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퍼져서 인제 구석구석 묶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중요한 거 위주로 물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 기출에 나온 것들 위주로 해서 확실하게 용어 외워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제 첫날이고 하니깐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걸 낸 게 아니에요. 얘는 가장 기본이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출에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하게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현대 미디어론의 대표적인 학자 여러분들이 시험 나왔던 사람 베냐민 그리고 장 보들리아르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해서 누구 외우셔야 돼요? 맥루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죠? 요런 정도는 확실하게 그리고 인제 좀 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인제 확실하다면은 인제 아도르노의 미학론까지 해서 문화산업이라는 단어 좀 외워두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일단 저희는 요 두 사람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죠. 베냐민하고 보들리아르는 뭐예요? 현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긴 그죠? 이 복제 모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반대라기보다 다른 성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일단 베냐민은 그 유명한 그죠? 예 복제 시대에 대한 아우라가 인제 어떻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술품을 아주 완벽하게 복제한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요소가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시공간에서 예술품이 갖는 유일무이한 현정성 즉 원본이 있는 그 장소의 예술품이 지닌 일회적 현정성. 일회적 현존이란 말 1회 우리가 응? 루브르 박물관에 딱 가는 고 시점은 1회잖아요. 나는 복제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거기를 갔는데 여기 동시에 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회라고 하는 거야. 일시가 아니라 1회죠, 한 번. 그때 거기에서 본 그 작품이 원본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여기 있네요. 현정성인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먼 독특한 거 아우라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자 복제품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기술 복제가 성행의 현대에는 예술의 이러한 신비한 분위기 즉 아우라는 갈수록 파괴된다. 당연하죠. 반면에 보들리아르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예요? 바로 어 완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짜. 요게 인제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여러분들 묻고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약간 좀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뭐 저희가 참고 좀 알아두시면 서구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는 68년 68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고 좀 다른데요. 그 유럽이나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인제 전쟁을 거치면서 그죠. 베트남 전쟁까지 거치면서 인제 굉장히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요. 모든 것을 다 왜 우리나라 전쟁 후에 인제 막 어르신들이 열심히 먹고 살려고 막 그 허리끈 조여 매면서 인제 모든 걸 아끼고 살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대학생들 위주로 터져 버린 거예요. 인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대학생 중심 운동에 이제 어떤 금욕 여기 나오네요. 자 이거 영향으로 소비 시대의 자본주의의 흐름 위에서 분유와 평등, 욕구 분출의 과정이 생겨되었다. 이 분유라는 것이 인제 공평하게 나눠서 갖고 살자.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욕구 분출 이제는 좀 아끼지 말고 이제는 전쟁 같은 거 인제 여파다 지나갔으니까 제발 좀 우리 멋있게 좀 살아봅시다. 요러한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인제 시뮬라시옹이 나왔다라고 인제 배경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시뮬라시옹 개념으로 제시했다. 시뮬라시옹은 니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따라서 시뮬라시옹은 동사형이고요. 니은이 명사형인 시뮬라크르가 된다. 해서 그 실제라고 인제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실제 같은 가짜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지금은 그냥 실제라고 합니다. 시뮬라크르. 얘는 여기 있네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의미합니다. 시뮬라크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인공물이 존재하고요. 그것이 만든 모방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내기에 현실은 이 모방된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고 보고, 자 그래서 결국 보들레아르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것을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미술사에서의 극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철학 용어로서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즉 결론이에요. 베냐민의 복제품은 예술의 신비한 분위기, 아우라가 파괴된 완전하지 못한 실제이다. 자, 베냐민이 보기에는 기술 복제는요. 아우라가 파괴된 완전하지 못한 실제라고 본 거예요, 결론은. 뭔가 완전하지 못해. 아우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반면에 보들리아르는 아니다. 복제된 게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아우라가 뭐가 필요하냐? 응? 이제는 그 아우라도 만들 수 있다. 요런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베냐민은 전통주의 지닌 아우라가 기술 복제 가능한 현대에는 상실되는 것을, 보들리아는 현대의 시뮬라크르가 인공물의 차원을 넘어 실제보다 더 실제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비교 문제로서 갖고 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답지 나눠 드릴게요. A형만. A형만. 요거 지금 A형의 기입형 뭐 어차피 기입형이 인제 기입형과 주관식 서술형 나누는 게 의미는 없는데 어차피 서술형에도 전부 다 기입형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A형의 1 번부터 4 번까지에 대한 맞추고 틀리는 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어떤 거는 굉장히 쉬웠고요. 사실 뭐 지금 요 1, 2, 3, 4 번은 요 베냐민하고 시뮬라크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기본인데 인제 혹시라도 헷갈렸다면, 그리고 인제 너무 오랫동안 미학에 대한 거를 복습을 못 했다면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거 메타버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더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제 답지를 받으면은 인제 여러분들은 제가 인제 다음 설명을 할 텐데 안 보고 다른 번호를 막 보느라고 인제 집중 안 하실 텐데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제. 어차피 답지에 있는 거 보시면은 '아 내가 잘못 적었구나.' 혹은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 설명과 요지 파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술형 들어갈게요. 자, 인제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난이도를 불러 드리자면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세요. 하가 맞아요? 얘는 상이죠. 네, 이거는 상을 작정하고 낸 거예요. 응? 근데 요거는 누가 봐도 하잖아요. 자, 전통 도자공예 도판과 설명을 읽고 작성법에다 답을 하라. 저희가 도자 문제가 나오면은 표현 파트 문제인지 미술사 문제인지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조선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봐서 '한국 미술사 문제인가?' 싶어서 보아하니, 또 내용을 보아하니 또 표현 파트에서 묻는 걸 같이 묻고 있네. 그럼 복합적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인제 시대 배경이나 그 시대에 이런 게 유행하게 돼 이렇다 어떻게 미술사적인 배경이나 흐름을 묻지 않으면은 인제 미술사 문제는 아닌 거야. 됐죠? 자, 가나는 조선시대 도기들로서 도자기의 종류가 백자와 분청사기로, 자 도자기의 종류를 물을 때는 태토에서부터 굽는 방법까지의 원 종류를 얘기하죠. 종류가 크게는 우리는 백자류와 청자류가 있어요, 원래 크게는. 근데 인제 분청사기는 사실은 청자류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인제 분천사기 중 그러니까 청자 중 분청사기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 분청사기는 크게는 청자에 들어간다. 분장한 회청사니까 그죠. 자, 기형도 서로 다른데 나는 일반적인 헝가리형에 속하지만, 아유 죄송해요. 가는 일반적인 헝가리에 속하지만 나는 딱 벌어진 모양으로 인해서 요거 어깨가 딱 벌어졌죠. 해서 뭐라 그런다? 장군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자기의 기형 문제도 잘 체크를 하시고 형자 빼고 장군. 그러나 문양의 소재는 문양의 소재예요. 여기 보시면 얘는 소재가 하나인데 얘는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네요.
서로 같아서 모두 무슨 문 앞에까지 요거 보시면 꽃인데 얘가 정확하게는 그냥 꽃이 아니죠. 저거를 그냥 꽃이라고 하시면은 화문이 될 텐데요. 이럴 때 그냥 꽃을 쓰시면 안 되는 게 이 조선시대 도기들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도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좀 갖고 있으라는 얘긴데 그걸 떠나서 꽃은 꽃인데 모양이 연꽃이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꽃의 종류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은 그 꽃이 무슨 꽃이냐까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은 연꽃 혹은 연화 문자 빼고요. 이 주문양이다. 여기 주문양 혹은 보조문양은 얘는 주문양, 얘는 보조문양이네요. 여기 가운데 새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인제 엄밀히 따지면 초화문이에요 전체는. 초화문인데 새와 새와 그 연꽃이 같이 양옆으로 있네요. 자 문양 표현 기법 이런 거 도자기에 가장 기본적인 묶어 있어요. 가와 나에 서로 다른 기법이 적용되었는데 자 문양의 표현 기법은 얘는 누가 봐도 이제 칼라를 보니깐 동화인 걸 알겠고요. 얘는 누가 봐도 철화인 걸 알겠죠. 각 기법은 붓으로 그린 점에서는 동일하나 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재료, 색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재료 즉 안료에 해당하는 재료 가는 이럴 때 동화라고 쓰면 틀리는 거 알죠? 동화 기법의 붉은색을 내는 안료가 뭐예요? 산화동 혹은 산화구리라고 써야죠. 자 산화 요거 철화는 산화철, 녹이라고 쓰지 마시고 산화철이라고 쓰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재료를 물었잖아요, 안료 재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시유 전까지의 과정 역시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시유하기 전 단계까지만 한번 써 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거 두 개에서 얘는 벡터를 분장 후 문양을 그리는 거죠. 요거는 벡터 분장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요 차이점 알고 있냐 문제죠. 그러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문양 자체를 그리는 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초벌 건조하고 나서 그죠? 네. 그리고 시유 후에 원래 바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시유 전까지만 얘기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답지 보시면은 그 차이점만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얘는 어쨌든 벡터를 분장한 후에 성형 후에 벡터 분장한 뒤에 그때 붓으로 철화문을 그린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벡터 분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 자 가는 성형 후 초벌 구이를 한 뒤에 안료로 문양을 그리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유 전 단계까지만 쓰라고요. 나는 성형 후 벡터를 바른 다음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초벌 구이를 한다. 요 차이점을 쓰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가번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뭔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고 뒤죽박죽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도자기 종합판 가장 기본적인 걸 묻는 종합판 문제예요. 난이도 어렵지도 않고 이제 빨리 정리하세요. 알겠죠?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요소와 기본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음.